아, 선배. 제가 선배를 만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 강산이 한번 바뀌었네요. 원래 처음 사회생활 할 때는 기자 딱 10년만 해봐야지. 그럼 그 다음이 보이겠지? 했거든요. 근데 10년 지났는데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이는데 이게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우리가 결국에는 기술이 답인데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없어. 노답이지. 아니 근데 무슨 기술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아 그래? 이거 내 미래인가? 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여기는 가장 핫한 기술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좀 기술의 기운이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기술의 기운, 최신 기술의 기운이 느껴진다. 느껴지지? 느껴지지? 당신은 혹시 될성부른 스타트업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제 귀인을 만나러 왔는데요. 떨리는 거 보시죠? 저희의 기술 선생님이 되어주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공장장 역할을 맡고 있는 양상환입니다. 공장장이라고 하시네요. 팩토리니까요. 센터장이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진짜요? 공장장님? 공장장님. 아우, 단호하시네요.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창업가에게 투자하고 그분들의 성장을 돕고 마지막으로 네이버와 뭔가 재밌는 것을 스타트업이랑 같이 해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왜 네이버는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에서 유명한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당근? 남도산. 그럼 외국에는 기술 스타트업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 같은 구글이 만드는 자율주행차의 주요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웨이모 같은 스타트업. 그게 저희가 이제 출발점 중에 하나였고요. 왜 없을까? 네. 특히 기술 창업자들한테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어떤 파트너가 필요하겠다. 네이버가 그걸 잘할 수 있겠다. 저희가 바라보는 창업자들은 영웅들이거든요. 모든 영웅서사에서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조력자들이 있죠. 저희는 그 조력을 하고 싶은 거죠. 이따가 영웅들을 저희가 직접 또 만나볼 기회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영웅이다! 영웅! 대표 사례가 궁금해요. 어떤 스타트업들이 있는지. 초기 창업 단계에 저희가 발굴하고 투자해서 지금 국가를 좀 대표하는 국대급의 필요사 AI라는 팀이 그 AI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이에요.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 데이터가 90%가 최근 2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데이터 그럼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AI 칩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AI 칩은 거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칩 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기술이? 크라우드웍스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하나의 사진 속에 있는 물체에다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게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되게 잘 정제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AI 기술이 좀 많나 봐요? AI가 많습니다. 진짜로 메타버스나 NFT, 블록체인, XR, AR, VR 그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기술은 여전히 AI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개의 회사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셨어요? 필요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AI 칩을 가장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매김을 크라우드웍스라는 그 스타트업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 대박이다. 좋으시겠어요? 저희가 좋겠어요. 그분들이 좋은 거죠. 조력자. 네. 기술 스타트업들은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생존율이 되게 높다라고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창업을 하면 보통 한 3년 차 되는 기업이 생존하는 확률이 한 60%, 70%? 한 5년 차 되는 창업자들은 한 30%, 40% 정도로 확 떨어져요. 안 남아있는 거죠, 시장에서. 네. 근데 저희 포트폴리오 팀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99%예요. 저희가 그럼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네, 80개가 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생존할 확률이 더 높다. 그렇죠. 저희가 투자했던 학생 스타트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스타트업은 VR 그 컨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아시겠지만 VR 시장이 금방 사라졌어요. 2015년, 16년도에. 그래서 이 팀이 피벗을 했어요.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피벗을 했어요. 같은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소카가 인수했어요. 소름. 그 기술이 있으면 생존할 수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기술입니다. 기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개발자분들만 잔뜩 있을 것 같고 문과의 자리는 없을 것만 같은데 혹시 문과도 있나요? 네, 일단 제가 문과생이고요. 반전이다. 저는 이제 30대 그리고 이제 기자 생활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 기술 스타트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 이제라도 기술이다. 거꾸로 됐는데 그래? 아까 제가 영웅서사라는 표현을 계속 썼잖아요. 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곳으로 다다를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 힘에 있는데 상상하는 그건 힘. 고객과 시장을 상상하는 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또 상상하면 장난 아니잖아요. 망상 수준으로 제가 온갖 상상을 하거든요. 사회과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어떤 사회 현상, 어떤 거기서 어떤 맥락을 찾아내는 능력, 또 이야기로 연결해서 기승전결을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탁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활약할 여지가 여전히 많죠. 듣동러 분들은 2030 세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공장장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 유사일에 이렇게 창업을 하기 좋은 시대가 없어요. 오, 왜요? 네. 창업이 더 이상은 실패했을 때 엄청난 리스크를 져야 되고 패가망신하고 3대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요즘에는 창업하다가 망해도 패가망신까지는 안 가나요? 창업하다 망하셨던 분들은 더 이상 이분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막 먼저 들어가서 몰려요. 실패했다는 경험 자체가 주는 그 밸류가 엄청납니다. 실패가 훈장이 되다니 너무 좋은 그러니까요. 세상이다, 그죠? 네, 창업을 해서 내가 한 2, 3년 정도 막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망해서 혹은 접고 난 다음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될까? 이런 고민들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훈장이 돼요. 하나의 중요한 스펙이 된다. 그럼요. 네. 그래서 스펙 쌓기로 창업하시는 거라도 저는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D2SF가 학생 창업에도 좀 공을 들인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맞는지 네네. 궁금해요. 한국 사회에는 보면 학생 창업자들이 그 밑을 떠받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약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결국 스탠포드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창업 생태계 자체가 건강해지려면 학생들한테 뭔가 자극도 주고 영감도 주고 그런 것도 많이 해야겠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남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남방 한계선? 네. 투자자들은 대전 밑으로 안 내려가요.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 거기까지만 내려가고 그 밑에도 훌륭한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대학교 많잖아요. 과학기술대학 포함해. 네. 그래서 그 남방 한계선을 돌파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네, 네. 미션이었었고,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창업신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영웅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네, 당신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와줄게요. 이런 얘기들 계속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오징어 게임 공유 그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그러면 기술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직접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인지 살짝 티저를 해주시면. 여성 창업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남방 한계선을 돌파하면서 찾아낸 보석 네. 같은 분들이세요. 오. 네, 학생 창업자. 오. 그 두 분들을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와. D2SF에서 투자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찜해놓은 기술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두 분들을 만나면 어떤 기술일지가 좀 더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 D2SF에서 투자받은 두 스타트업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와! 영웅이다! 저는 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AI를 만드는 플라스크의 이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전자 정보분석기업 아이크로진 대표 신영아입니다. 두 분은 혹시 인연이 좀 있으신지. 저희가 예. 처음 이렇게 또 교류하면 좋죠. 아니, 근데 듣기로는 플라스크 이준호 대표님 학생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올해 23살이고요. 와우. 창업한 지는 3년 네네. 차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24명의 직원이 있으시다고. 플라스크는 그러니까 영상을 찍으면 그 영상이 되게 금방 애니메이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준비한 캐릭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근데 원래는 그게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현재로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요. 모션 캡처 방법이 있고 키프레임 에디팅 방식이 있어요. 키프레임 에디팅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작업해서 막 1초, 2초짜리 동작을 만들기도 네. 하고 모션 캡처 같은 경우는 수트를 또 준비하고 뭐 액터를 섭외하고 시간 혹은 비용 측면에서 적지는 않은 근데 대표님이 만든 솔루션으로 하면 10초짜리 영상 찍는다고 하면은 네. 한 2, 3분 안에 보실 수가 있고 와, 진짜요. 그럼 저희 지금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 이지상 기자가 이제 네. 열심히 춤을 출 예정이다. 춤을 제가 추면 대표님이 저를 영상을 찍어서 바로 그게 애니메이팅이 된다. 자, 그럼 스페셜 우먼 파이터! 이런 거 막 봤던 것 같은데? 추출을 해볼게요. 네. 이러면은 한 2분 정도 걸릴 겁니다. 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진짜. 자, 좀비. 좀비로 분화. 오,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되게 디테일하다. 저 작은 근육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영화 하나 되게 뚝딱 만들겠네요.
영상에서 모션을 추출하는 기술 자체는 이제 최근 막 시작하는 기술들인데요. 미국에 있는 경쟁 회사들보다 작게는 10몇 %부터 높게는 한 30%까지 더 정확한 포즈 추출과 캐릭터 애니메이팅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스웨. 그러면은 신영아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 범상치 않은 기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유전체를 분석해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 저희는 질병관리청에서 한국인 유전체 빅데이터를 분석하던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유전자 서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타사 서비스보다 더 재현율이 높고 정확도가 높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체는 아시겠지만 사람한테는 23쌍의 염색체가 있어요. 배운 것 같아요. 예전에. 그쵸? XX, XY 이런 거. 네, 그거 맞습니다. 맞죠? 이 모두 포함된 서열이 한 30억 쌍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분석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전체 유전자를 커버하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인포메이티브한 70만 개 유전자 서열이면 굉장히 윤곽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질환 유전 변이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질병에 걸릴 위험도가 그냥 타고나기를 높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유전체 데이터 분석 기술로 프로파일이 비슷한 사람이 과연 몇 살 때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됐는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쯤 내가 질병에 걸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들으면 약간 미래 기술 영화에 나왔던 것 같고 약간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인가?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키트만 있으면 네, 되나요? 네. 제가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 오픈을 할 수가 있고 질환 이제 정보인데요. 여기는 총 한 80가지 항목이 있는데 안구 건조증 뭐 일반적일 거라고 예측됐고요. 네, 알츠하이머 다행히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이렇게 불행하게 유방암 위험도 높을 거라고 대장암 위험도 높을 것이라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유전적으로 좀 취약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정보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양상환 공장장님께서 난방한 개선을 뚫은 스타트업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포항에서 창업하기가 좀 다른 지역들보다 팀을 모으는 것도 좀 어렵고 당연히 투자 받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 네이버 D2SF 분들이 포항으로 한 분기별 혹은 학기별 한 번씩 내려오셨었거든요. 창업을 결심하게 되면서 네이버 D2의 기술 창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됐었고요. 입주부터 엑셀러레이션 더 나아가서는 투자까지 또 연결이 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저희는 이제 유전체 정보를 디지털 정보 그리고 IT 인프라로 잘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이제 D2에서 투자를 받게 됐고요. 아이크로진이 너무 운이 좋은 게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랑 굉장히 여러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를 저희가 이용해서 고객에게 유전자 서비스를 굉장히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 실제로 네이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사업에 대한 조언을 얻는다거나 실제로 사업을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거나 이렇게 두 분 계시긴 하지만 창업은 사실 되게 고된 길이다라고 그러니까요. 늘 하잖아요. 네. 가장 힘들 때는 어떤 때인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뭐 최근 투자가 자꾸 밀리고 했었을 때 직원분들 월급 줘야 될 날이 다가오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고 투자자들한테는 계속 거절당하고 이럴 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힘든 것만큼이나 되게 재밌어요. 자극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진짜 엄청 센 자극인 네네. 거죠. 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참 궁금했어요. 너무 똑같이 말씀하세요. 월급이요? 네, 회사를 하고 제 뜻대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이념과 철학대로 회사가 만들어지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고요.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앞으로 두 분의 미래가 너무 궁금합니다. 올해 12월부터 미국 법인 세우고 미국 시장 진출을 시작하거든요. 아 진짜요? 3D 게임이나 3D 애니메이션의 스튜디오 대부분이 사실 미국에 있어요. 이제야 드디어 저희가 만든 제품 가지고 유저들 만나보러 갈 수 있다는 게 할리우드로 진출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큰 미래로는 메타버스니 뭐 게임의 제작이니 애니메이션 제작이니 사실 되게 노동집약적인 이 시장이 다들 그냥 본인 창의성만 있으면 그냥 쉽게 뭔가 뚝딱 만들어가지고 좀 재밌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기여하고 싶은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근원적인 정보를 주는 것을 계속 하고 싶고요. 저희 굉장히 비슷한데 저희가 2020년에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 미국 서비스가 작년에 오픈됐고요. 네. 글로벌 유저를 100만 명까지 한번 데이터를 계속 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 글로벌로 뻗어나가신다니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네. K 스타럽 K-스타럽. 이야. 네. 수액입니다. 멋있습니다. 두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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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을 빌겠습니다. 화이팅!